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의 주제, 불멸의 지휘자 카라얀의 오디오 라이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중앙일보에 기고하고 있는 명사들이 사랑한 오디오 칼럼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을 읽고 오시면 영상을 보실 때 한결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영상 링크는 더보기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레코드는 연주 당시의 시공간을 봉인한 장치이며 오디오는 봉인을 해제하는 장치다. 일본 오디오 평론가 오노데라 코지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100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연주를 레코드를 통해 내 오디오룸에 고스란히 소환해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코드의 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디슨의 포노그래프는 지금으론 듣기 힘들 정도의 참혹한 음을 들려줬습니다. 초창기의 레코드는 사람 목소리 정도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레코드 스타가 엘리코 카루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레코드는 악기는 잘 들리지 않아도 카루소의 두터운 목소리는 잘 들렸으니까요. 그러다 1924년 지멘스에서 콘덴서 마이크가 발명되고 같은 해 벨 연구소에서 전기 녹음 방식, 소리를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닌 마이크로 증폭된 신호를 레코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음질이 좋아졌습니다. 전기 녹음으로 한결 좋아지긴 했지만 저장할 수 있는 대역폭도 좁고 레코딩 노하우도 전무했기 때문에 여전히 레코드의 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클래식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이 시기 레코드의 멱살을 움켜쥐고 음을 혁신한 인물이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입니다. 레코드의 음에 너무 화가 나서 당시 최고의 오디오 연구소였던 벨 연구소에 전화해 우리 함께 레코드의 음을 개선시켜 봅시다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벨 연구소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지하에 레코딩 스튜디오를 차리고 녹음, 감상을 반복하며 점차 노하우를 쌓아가죠. 최초의 스테레오 구현도 바로 이 듀오가 진행합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의 이야기는 제가 번역한 책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단독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에 이어 레코드의 음을 혁신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카라얀입니다. 카라얀은 역사상 등장한 지휘자를 통틀어 가장 높은 명성, 높은 인지도를 가진 지휘자일 겁니다. 혹은 카라얀의 이름은 몰라도 카라얀의 사진을 보시면 아, 저 사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70여 년간 지휘자의 대명사처럼 불린 인물이죠. 카라얀이 높은 지명도를 얻을 수 있던 이유는 압도적인 레코드 라이브러리 때문입니다. 그가 지휘자로 활동한 50여 년간 900장 이상의 레코드를 발매했고 누계 판매량은 2억 장을 훌쩍 넘습니다. 클래식 레코드의 제왕입니다. 실력 또한 말할 것 없죠.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종신 지휘자를 무려 42년간 유지했고 이외에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예술감독, 빈 국립가극장 예술감독 등 클래식의 주요 요직은 모두 휩쓸었던 인물입니다. 하피TV가 카라얀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는 오디오를 무척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레코드의 음에 무척 민감했고 이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908년에 태어나 198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디오에서는 수공기, SP, LP, 스테레오, CD를 경험했고 영상에서는 흑백TV, 컬러TV,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까지 경험했어요. 카라얀은 새로운 기술이 배틀될 때마다 높은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앨범에 신기술이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술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카라얀과 같은 대스타가 열심히 활동해준 덕분에 스테레오, 레이저 디스크, CD와 같은 신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카라얀은 오디오 시장의 혁신까지 견인했던 겁니다. 카라얀의 레코드 인생을 짧게 정리해보죠. 카라얀은 어릴 적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포노그래프를 직접 조립해 마을 다리 위에서 주민들에게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들려주다 경찰에 잡혀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들려준 음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의 피가로의 결혼신처럼 말이죠.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만의 음악 감상회를 열었고 이때의 쾌감을 잊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연스레 빈 공대에 진학하지만 음악에 대한 갈망으로 결국 빈 음대로 전과합니다. 카라얀의 기술과 음악 모두에 대한 관심이 카라얀의 이후 행보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카라얀은 대학 졸업 이후 지휘자로 승승장구하죠. 하지만 전쟁 중에 이탈리아로 피난 갔다 전 재산을 잃고 전쟁이 끝나서는 나치 입당 혐의로 2년간 지휘 활동이 금지됩니다. 카라얀이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이때 귀인이 카라얀을 찾아옵니다. 바로 EMI 프로듀서 월터 레그입니다. 월터 레그는 마리아 칼라스를 발탁해 세계의 디바로 만든 사람이고 EMI 클래식 전성시대를 만들어낸 주역이죠. 지휘가 금지된 카라얀의 탈출구는 오로지 레코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EMI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월터 레그는 레코드를 만들기 위해 런던의 연주자를 모은 녹음 전용 오케스트라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령탑을 카라얀에게 맡기고 카라얀 그리고 필하모니아의 조합으로 음반을 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라얀은 레코드 제작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터 레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마련해 다른 음반을 듣고 또 들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몰두하죠. 레코드만이 그를 다시 명주의자 반열에 오르게 할 테니까요. 카라얀은 이를 위해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카라얀이 다른 지휘자와 달리 스튜디오에 있는 사진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때 찍은 사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음하기 전에는 카라얀이 흠모했던 토스카니니와 같은 우수한 앨범을 듣다가 지휘대로 올라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연이 있을 때면 미리 스튜디오에서 레코딩하면서 다시 한번 지휘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라얀은 레코딩한 자신의 지휘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체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라얀의 지휘 실력도 진일보하게 되죠. 이때 유려한 카라얀의 음이 만들어진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라얀이 이렇게 몰두하며 카라얀의 레코드 완성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죠. 결국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카라얀은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다른 지휘자가 유럽 내부에서 명성을 얻을 동안 카라얀은 레코드와 함께 명성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심지어 1954년에는 일본에서 카라얀 초청 공연을 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만 3번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본의 위상도 참 부럽지만 카라얀이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의외죠. 이때 공연을 계기로 카라얀은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고 소니와 같은 기업과 친분을 맺게 됩니다. 현재의 산토리올도 카라얀이 조언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카라얀의 레코드 활동은 1950년대 레코드 시장 호황과 겹칩니다. 한국 전쟁 종전 후 전 세계에는 경제 호황이 찾아오죠. 저희 파라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시기에만 LP, 스테레오, FM 라디오, 컬러 TV의 신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가정용 스피커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기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레코드 스타도 등장하죠. 1929년 1억 장을 기록하고 이듬해 라디오의 등장으로 100분의 1 이하로 망가진 레코드 시장이 30년 만에 다시 1억 장을 가뿐히 뛰어넘고 매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카라얀이 레코드 부활 시대의 첫 스타로 자리 잡습니다. 클래식 레코드 판매 1위는 단연 카라얀이었습니다. 변방으로 밀려났던 카라얀이 레코드 붐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카라얀은 오랫동안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자를 염원해왔고 그런데 푸르트 벵글러라는 거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는 카라얀을 탐탁치 않아 했죠. 그런데 푸르트 벵글러가 세상을 떠나면서 카라얀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고 당연히 그 자리는 레코드의 제왕 카라얀의 차지였습니다. 그리고 카라얀의 정성시대가 열리죠. 이제 카라얀은 클래식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스테레오 기술이 등장했지만 1960년대 초반 전체 시장의 8%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레오로 기기를 교체하기를 주저했던 거예요. 이에 카라얀은 카르가라 도이치 그라모폰과 베토벤 스테레오 에피박스 셋을 제작합니다. 도이치 그라모폰도 비싼 가격에 과연 얼마나 팔릴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카라얀의 확신답게 무려 120만 장이 넘게 판매됩니다. 사람들이 카라얀의 이 앨범을 듣기 위해 기기를 스테레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아바타 1편을 보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3D TV를 구매했듯 결국 킬러 타이틀 하나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카라얀은 1950년대부터 소니와 가까웠고 VHS, 베타맥스 대결 당시에도 소니를 지지했습니다. 소니가 CD를 개발할 때에도 카라얀은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CD의 수록 시간 74분이 카라얀의 의견으로 정해졌다는 설이 많습니다만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카라얀은 CD를 처음 듣고 정숙한 음에 감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CD 레코딩에 착수합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레코딩, 세계 최초의 CD는 모두 카라얀의 차지였어요. 그리고 음반사에도 앞으로 CD를 판매하지 않는 곳과는 작업하지 않는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짤즈부르크 부활절 축제에서 소니와 함께 CD의 탄생을 세상에 알립니다. 카라얀이 이렇게 CD 홍보대사로 활약한 덕분에 1982년 소니의 첫 CD 플레이어는 매진되어 소비자는 무려 9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습니다. 결국 CD는 4년 후인 1986년 LP의 판매량을 앞지릅니다. CD가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던 데에는 바로 CD 공식 홍보대사 카라얀의 공로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카라얀은 엔지니어의 피가 숨쉬는 지휘자였습니다.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이 뛰어났어요. 음악은 결국 영상과 결합할 것이고 초대형 HD TV가 머지않아 대중화될 것이며 사람들은 전용 공간의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과 함께 음악을 즐길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가 사망하고 7년 후 DVD가 탄생했고 홈시어터 문화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는 97인치의 LCD OLED TV를 구매해 즐기고 있죠. 많은 이들이 카라얀을 돈을 밝히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영상 시장의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아무도 클래식 영상을 제작하지 않자 1965년 코스모텔을 설립했다 망합니다. 영상은 좋았는데 극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틀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비자에게 이 영상을 판매할 미디어조차 없었던 거죠. 결국 손해를 무릅쓰고 회사를 매각하는데 인수한 회사가 지금의 클래식 영상 제작사 유니텔입니다. 1980년대 초 MTV 방송국 개막과 함께 그가 예견한 뮤직비디오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디스크라는 혁신적인 영상 미디어가 등장했어요. 이에 힘을 얻어 카라얀은 다시 한번 영상 제작사 텔레문디아를 자신의 사제 5만 마르크를 털어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자만 기록합니다. 그의 예견과 달리 레이저디스크 판매가 저조했던 거죠. 그가 원했던 영상 시장은 DVD 시대가 돼서야 열리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기업이 카라얀의 영상을 탐냈습니다. 판매권만 사들이면 앞으로 수십 년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여러 기업과 협상하는 와중에 카라얀은 베르는 필과 불화를 일으켜 결국 종신주의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이를 계기로 텔레문디알 매각을 적극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극 응한 기업이 소니였습니다. 소니는 당시 CBS 레코드,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하며 콘텐츠 기업으로 몸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17일 카라얀은 오페라 가면무도회에 오전 리허설을 마치고 침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위해 소니 오가노리오 사장을 맞이하러 나오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눈앞에서 카라얀의 죽음을 목도한 오가노리오 사장도 큰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텔레문디알의 영상 아카이브는 소니가 인수하기로 했고 카라얀 가족은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카라얀의 열정 덕분에 우리는 클래식 영상이 전무했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클래식 영상을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라얀은 더 나은 연주, 더 나은 레코드를 위해 오디오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카라얀은 집, 별장, 투어 중 호텔까지 오디오를 신경 썼다고 하죠. 그의 오디오 중 널리 알려진 것은 스피커 AR, 어쿠스틱 리서치입니다. AR은 1994년 에드가 필처가 창업한 스피커 제조사로 작은 사이즈로 저음을 뿜어내는 어쿠스틱 서스펜션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의 스피커는 크기가 커야 저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대부분 혼 스피커라 집에 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AR의 어쿠스틱 서스펜션 덕분에 지금의 북쉘프 스피커 사이즈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AR 스피커를 홈 스피커의 효시라 부르는 겁니다. 이후 AR은 홈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공연장에서 널리 쓰입니다.
당시 가장 적확한 음을 들려주는 스피커로 명성을 얻습니다. 카라얀도 스튜디오에서 들은 AR 스피커가 마음에 들어 집에서도 쓴 것이죠. 이 사진은 카라얀의 뉴욕 아파트 사진인데요. 왼쪽에 AR3A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카라얀 덕분에 AR3A는 시간이 흘러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매력 있는 스피커죠. 카라얀이 평생 레코드 영상에 천착한 것은 클래식 음악이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생 시절 자전거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토스카니니 공연을 봤다고 하죠. 10만원 이상의 고가 티켓을 그렇게 먼 길을 달려 예매 전쟁을 불사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클래식 공연이었죠. 그런데 카라얀은 그렇게 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의 시대는 끝났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 영상에 집중했고 결국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개인의 음악 성향에 따라 카라얀보다 더 좋아하는 혹은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 지휘자가 있으실 겁니다. 카라얀이 역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지휘자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대와 산업을 냉정하게 분석해 레코드와 오디오 산업을 혁신한 지휘자는 카라얀 단 한 명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건 인물들을 오디오 혁신가로 부릅니다. 오늘은 오디오 혁신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카라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이 카라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TV였습니다.